안녕하세요. 체스의 이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제 가르치는 분 중에서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실력은 아직까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문제긴 한데, 체스 하시는 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물이 좀 안 좋은 제 플레이어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어, 그러니까 노력을 좀 엉뚱한 방향으로 노력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지금 수준이 그러니까 한 400, 1000원, 뭐 예를 들어 1400, 1500 정도 되는데 2000짜리 문제 풀고 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2000짜리 문제 푸는 거에 대한 도움은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력 향상엔 도움이 안 돼요. 또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오프닝에는 문제가 없는데 오프닝에 너무 이제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오프닝이 안 중요하냐? 체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그 키가 아니 그 뭐든지 기본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럼 체스에서도 스타트 기본이 중요한 게 아니냐는데 네, 맞아요. 기본이 중요하죠. 오프닝에서 꼬이거나 오프닝에서 잘못되면은 이제 그게 수습하는 게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의 얘기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예를 들면은 뭐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외국에 그 한국에서 체스 클럽이라는 칵테일 바가 있었어요. 체스 클럽이라는 칵테일 바가 있었고 이제 거기에 제가 선릉 쪽에 있는 어떤 한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맞은편 쪽에서 운영하는 칵테일 이제 그 체스 클럽이라는 이름이 있지. 뭐 모르시는 분들은 꽤 모를 거예요. 근데 진짜 칵테일 바가 체스 클럽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이름 때문에 반해서 그때 당시에 체스 세트가 이제 그냥 뭐랄까 팔리지 않고 굴러다니는 체스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쨌든 홍보 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같이 일했던 분들한테 사실 제 물건은 아닌데 같이 계셨던 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냥 알리자 체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름만 체스판 그러니까 사실 그 체스 클럽이라는 칵테일 바가 체스랑 연관성이 있느냐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름만 체스 클럽이에요. 뭐 벽면이라든가 아니면 간판에 체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거기선 체스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름만 체스 클럽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 체스 클럽이랑 칵테일 바가 만들어지면 왠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 그때는 체스 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애초에. 지금이야 체스 두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체스 아는 지인 만나면은 칵테일바 가더라도 일부러 거기 가서 먹을 건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 선릉역 쪽에 있는 칵테일바 사장님을 제가 이제 뭐 되게 친해졌어요 그분이랑. 되게 그분 이제 칵테일바 사장님이랑 되게 친해지고 또 그분이 이제 제가 젊었을 때니까 되게 20대 때 거예요 아마 20대 때 거니까 되게 저한테 잘 친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안쓰러운 거죠. 뭐 진짜 체스 한답시고 뭘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좀 뭐랄까 뭐 나쁘게 말한다면 그냥 안쓰러워 보이는 걸 거예요. 왜냐면 돈도 안 되는 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어쨌든 좋게 대해주시고 가면은 뭐 그냥 무료로 칵테일도 일종의 주시고 그러니까 맛보러 이제 일종의 그냥 얘기 나누면서 뭐 그때는 저도 시간 많았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뭐 그런 여유가 없지만은 그때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그냥 칵테일바 가가지고 사장님이랑 얘기 나누고 뭐 이런저런 뭔 얘기 나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하여튼 그랬는데 또 그분이 이제 저한테 또 좋게 해주신 게 뭐냐면은 체스에 관련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혹시나 이제 관심 갖는 사람도 있으면 연결도 시켜주고 소개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영화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미국 영화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소개받았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KBS의 무슨 영화 외화를 그 KBS의
일종의 납품하는 사람? 근데 꽤 그 뭐랄까 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분 같은 경우가 그 한국에 와가지고 호텔에 머무는 게 그 선릉역에 있는 무슨 큰 호텔이 있어요. 거기에 선릉역에 큰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머무는데 갑자기 그 호텔에서 밖을 바라보는데 그 칵테일 바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체스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체스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가서 체스가 우리 이제 자기가 미국에 살고 원래 미국에 거주하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있는데 거기에 체스 클럽처럼 가면 체스 두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물론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긴 했지만 그 체스 클럽이라는 데랑 그렇게 뭔가 조인을 해서 체스 세트를 거기다 보급을 시켜가지고 혹시 필요한 분들한테 그러니까 대여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그렇게 제대로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체스 두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때 얘기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그분 이제 같은 경우 저랑 이제 그래서 사장님이 연결해 주셔가지고 만나서 체스를 두자 해서 칵테일 바에서 둔 게 아니라 호텔에서 뒀어요. 호텔에서 뒀는데 한 3시간 동안 6게임 정도 뒀을 거예요. 뭐 시간 제한을 뒀는지는 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 제한 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5분짜리 체스를 해서 총 6게임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원래 만나기로 한 거는 10시인가 11시인가 했는데 그분하고 저랑 시간이 좀 뭔가 어긋나 가지고 못 만날 뻔하다가 뭐 제가 하도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남다 보니까 뭐 그때 제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국엔 저녁 11시 정도인가 11시인가 12시 자리에서 만나서 그 호텔의 방에서 그냥 체스 둔 거예요. 근데 6게임 정도를 제가 둔 걸로 기억나는데 6게임 중에 5게임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아까 거의 전반적으로 초반에 다 밀렸어요. 제가 초반에 전부 다 밀렸는데 오프닝에서는 분명히 확실히 제가 밀렸어요. 오프닝에서는 뭐 그때나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그때는 더 오프닝에 대한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딱 봐도 제가 뭐 오프닝에서 폰 하나 따인다거나 심지어는 심할 때 나이트까지 따이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오프닝에서 밀렸는데 미들로 넘어가면서 그거를 엔딩 가기 직전에 다 전술적으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때 나름대로 제가 나름대로는 모르겠어요. 체스를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프닝이 제가 약하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안 좋으니까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히니까 중간에 자기가 이제 확실하게 승부가 나면은 뭐 메이트까지 안 가더라도 깔끔하게 킹 메이트 시급 했는데 제가 그때 사실 6게임 다 이겼거든요. 6게임을 다 이겼는데 여유가 없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같아 좀 제가 그분을 상대로 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좀 확실한 우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약간 교묘하게 져줄 수 있거나 교묘하게 뭐 무승부로 만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분이 저는 잘 두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그냥 진짜 오로지 직진 그냥 그 사람 게임 이 체스 게임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문제보다는 하여튼 최선을 다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직진이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하다 보니까 다 이겼는데 그러다가 뭐 한 5라운드 게임인가 6라운드 5라운드 게임일 거예요. 5라운드인가는 실질적으로 엔딩까지 제가 분리했었거든요. 엔딩까지도 분리한 상태에서 그것도 기가 막히게 어떤 전술이랑 이런 걸 통해서 뒤집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그분 입장에선 나이도 제가 한참 나이 많이 차나해서 한 그분이 한 40대나 뭐 그 정도 됐으면 제가 그때 20대였으니까 뭐 했는데 사실 보통 그 표현은 안 하지만 아마 되게 속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니까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프닝은 아무리 잘해도 비슷한 수준 그분이 월등히 체스를 또 잘했으면 사실은 이겼겠죠 저를. 그러니까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한계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저보다 월등히 뛰어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체스 좀 잘 두고 체스 좋아하고 하는데 꼭 그 오프닝도 저보다 좀 많이 알고 그러니까 체계적이라는 게 전문적으로 하는 건 또 아닐 거예요. 그분이 전문적으로 오프닝을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냥 나름대로 오프닝이 어떻게 뭐 책도 보셨겠죠. 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하는 거는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부도 했겠죠 나름대로는.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는 거 선수는 아니니까 회사 다니시고 취미로 즐기는 거니까 그냥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아시는 정도인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전술적으로 좀 나름대로 뭐 똑똑했나 보죠. 좀 뛰어나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잠깐 뒤집어 버리니까 뭐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오프닝이라는 건 진짜 전문적으로 레이팅 2000이라든가 이런 상대일 경우에는 좀 다른 문제지만,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제 영상은 잘 두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에요. 체스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뭔가 실력을 올리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좀 더 체스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기존에 다른 사람들한테 체스를 배우는 어떤 그런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보다 다른 관점에서 체스를 바라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하고자 해서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 사이트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마음에 안 드는 걸 왜 봐요? 그럼 안 보면 되죠. 이거 강제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저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제 체스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일 때는 제 영상을 보셔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조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선 이분 같은 경우도 되게 열심히 이제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훈련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뭐 욕심이라기보다는 되게 하여튼 잘하시려고 좀, 그러니까 애를 쓰셔요. 최선을 다하시고 좀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힘드시죠. 뭐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게 좀 안 되는 쪽이긴 한데, 오히려 노력하시면 제가 볼 때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분은 게임을 어떻게 했나 한번 보죠. 뭐 이건 이제 그분 같은 경우가 검은색인데, 시실리안을 쓰신다고? 그분이? 시실리안? 뭐 아니, 시실리안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보죠. 뭐 시실리안 쓸 수도 있죠. 시실리안 쓰셨나 보구나. 예, 하여튼 뭐 그렇죠. 어쨌든 전개는 잘 전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큰 문제가 없이. 뭐 문제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뭐 딱히 오프닝에서 뭐 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라인에 무슨 바리에이션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안 하는 건, 그런 건 당장에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중급자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두는 수가 이런 전개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조언을 받으면 뭐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런 움직임을 갖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두고 싶은 대로 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컴퓨터예요, 인공지능. 이제 그 누구든지 간에 잘 두던 못 두던,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이 수를 두는가, 그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만 잘못 둔 수를 두었을 때, 나는 그때 어떤 생각 때문에 그 수를 둔 건데 그 수가 나쁜 수다, 그럼 다음부터 그 수를 안 두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빨리 두거나 생각 없이 두거나, 빨리 두는 거나 생각 없이 두거나 똑같은 거니까, 우선 이게 중요해요. 뭐 자세라든가 이런 걸 되게 저는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체스 실력적인 문제보다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내적인 그런 마인드 자체에 되게 강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수를 도는데 뭐 어때요? 둘 수 있죠. 근데 이 시대에는 조금 자신감을 못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수보다는 애매하네요. 뭐 나이트 나온 거는 뭐 이거 지키겠다는 거니까 의미는 없는 거고, 글쎄요, 나이트 나오는 수? 나이트 나서 나이트 먹을 일은 없겠죠. 먹으면은 저 폰 먹으면서 중앙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결집을 시킬 거니까. 저 정도면 나이트 나오는 수를 둘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수도 괜찮은 수예요. 원래는 이수도, 잠깐만요. 이수 두기 전에 원래 비숍이 빠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빠질만한 위치가 여기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 퀸 공격할 수 있네요. 근데 2폰 올라오겠죠. 비숍 나오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올라오면 비숍끼리 막히니까, 비숍 나오는 수는 안 좋네요. 이건 우선 이걸 둬서 망한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수예요. 이거는 뭐 뒤로 빠질 수는 있긴 한데, 굳이 이 수를 지금 여기서 둘 필요가 없는 수예요. 이 수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비숍 나온 수를 돈다 하더라도 이 두는 사람의 입장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거를 똑같이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체스를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애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거 여기 너 왜 왔어 하면 퀸 공격하러 왔어요라고 하는데 너 얼마나 퀸이 그 비점을 어떻게 해? 그러면 나이트가 지키고 이런 식의 어떤 개념적인 거 이해만 하면은 그 나이가 어린 친구라면 뭐 7살, 8살, 9살까지 뭐 배운 지 얼마 안 된 뭐 그러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뭐 그런 수로 넣는 건 뭐라 문제가 안 됐거든요. 어쨌든 이건 좀 특히나 그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좀 더 안정적으로 두는 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뭐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나쁜 수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건 비숍 일로 빠지겠다는 뜻이겠죠. 뭐 이거는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역시 순서가 바뀌겠지만 나이트 나왔네요. 뭐 괜찮아요. 역시 비숍 나오고 이쪽 라인인데 뭐 이쪽 라인 돌릴 때는 사실 킹이 캐슬링 지금 연두에서 이쪽으로 염두에 두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염두에 둔다는 상황에서는 크게 뭐 부담 느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예. 역시 나와서 이제 이쪽 캐슬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차분하게 진짜 잘 하시네요. 진짜 작정하고 차분하게 하신 것 같은데. 예. 잠깐만요. 하얀색이 먼저 캐슬링 했죠. 예, 그냥 검은색도 캐슬링을 하고. 예, 괜찮아요. 와, 근데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올려놓는 건데 지금 이 정도로 두시니까 뭐 전혀 불리할 게 없죠. 잠깐만 여기 예, 전혀 불리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수가 지금 사실상 뭐 잘 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약간 눈살을 찌푸릴지도 몰라요. 이런 수. 아까 지금 굳이 이 상황에서 왜 이걸 두지?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둘만한 수들이 있고 좀 더 나은 수들을 아마 보는 경험이 있겠죠. 근데 그 잘 두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수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 갖고 태클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봤을 때 이게 이런 수는 뭐 불필요합니다라든가 이런 수는 뭐 저희 얘기할 만이 많겠죠, 사실은. 근데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런 수 가지고 태클을 걸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매수마다 태클을 걸어야 될 상황도 나와요. 근데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 초보자나 중급자, 그러니까 일종의 초보자에서 중급자 가는 사람 입장에서의 정말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그 정말 문제 있는 거를 해결하기도 전에 진을 빼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쳐버려요. 이런 걸 일일이 태클 걸어버리면 이거는 지금 이분이 졌는데 이 게임은 졌는데 지고 이기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수가 아니에요. 이 수는. 그러니까 분명히 눈살을 잘 두는 사람이 봤을 때는 눈살을 찌푸릴 만한 수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갖고 태클을 걸면은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태클을 안 거는 게 맞습니다. 예,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이 정도면 잘하는 거고. 먹었을 때 이거 차반 더블 클릭이 되네요. 예, 얘기했을 때 지금도 이런 것도 괜찮죠. 룩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손해 볼 건 없으니까요. 예, 이거 이제 지금 검은색 입장에서 제 입장에는 검은색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검은색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설마 비숍으로 먹지는 않겠죠. 비숍으로 먹는 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고 비숍으로 먹을 이유가 없는 건데 만약에 먹는다 하더라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거는 그냥 좋은 수는 아니란 건 얘기는 해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도 태클은 안 걸어요 제가. 어쨌든 잘했죠. 이런 건 뭐 전개는 잘한 거고 계속적으로 이제 전개해 나가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게 이렇게 왔을 때 아마 룩으로 지키겠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숍이 나왔는 건데 의도는 좋았는데 요 문제 요게 걸리죠. 요게 지금 지켜주는 게임을 하는데 공격하는 기물이 두 개니까 그러면 가져와. 이게 왜 이 구조가 됐죠? 여기서부터네요. 왜 여기서는 그 이득이 안 되는데 왜 여기 좀 다르네요. 이때 하고 그때하고는 좀 다른 문제네요. 어찌됐건 간에 예, 이렇게 왔을 때 이쪽에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수를 뒀어요. 이득을 취하는 수를 뒀고요. 그러면은 당장에 뭐 이걸 당장 먹을 필요는 없죠. 뭐 이걸 먼저 먹을 수도 있긴 있는 건데
폰 하나가 뺏긴 게 있으니까 이렇게 먹었을 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먹게 되면 이 룩이 들어와서 이쪽 오픈 파일 열려 있는 파일을 지배하는데, 물론 이런 건 있죠. 그러면 그거를 룩이 여기 비숍이 있으니까 룩으로 와서 그 열린 파일을 이제 같이 경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당연히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비숍을 먹게 되면 어쨌든 수가 별로 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예, 어쨌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을 때 이거 먼저 먹었을 때, 아이고 또 빨리 넣었네요. 잠깐만요. 예, 이거 여기서 왔을 때 이걸 먹는다고요? 잠깐만요. 이걸 왜 먹죠? 예, 먹는 수는 좋은 수가 아닌 게 확실해요. 먹는 수는 좋은 수가 아닌데 뭐 이건 컴퓨터가 실수 뭐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먹어서 좀 더 나쁜 수를 둘 수 있는다는 색이 약간의 여지를 주는 거고요. 당연히 이걸 먹게 되고요. 이런 수, 예, 양쪽 다 걸리죠. 그러면은 어쨌든 뭐 불리한 상태가 되네요. 결국 김을 하나 하나 뺏게 되죠 어차피. 그런 의도에서 아마 그렇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결국 지키고 저거 먹히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불리하게 게임이 전개가 됐는데 어차피 아직까지는 이 레벨이 좀 센 편이기 때문에 이 게임 이 레벨한테 진다라는 것 자체가 1800 레벨이 그 체스키드 1800 레벨이 생각보단 약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레벨한테 졌다라는 것 자체가 뭐 문제될 건 없고요. 다만 틈을 안 주다 보니까 기회를 못 갔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지게 되는 건데 이 이후 전개는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이 전개는 뭐 아마 이 컴퓨터가 또 역전의 기회를 주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이제 전개는 아마 그냥 결국 기물적인 차이로 해서 아마 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이후 게임들을 얼마나 침착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컴퓨터는 역전의 기회를 안 주면 사람은 다르거든요. 사람은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알지만 모스크바 오픈 그것도 계속 영상을 제가 남기지만 그냥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실수를 하거나 아차하는 수에 안 좋은 수를 두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이건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뭐 어차피 뭘로도 이기나 마찬가지인데, 저 같으면 사실 이게 원래 이거 올라가는 게 더 좋은 수네. 근데 저 같으면은 비숍 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네. 일로 가면 되긴 되는데 완전히 좋은 수는 아니네요. 하여튼 예,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메이트가 되는 수순을 이제 밟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면서 이런 수도 두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메이트 되는지는 알고 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을 경우 상대방이 어떻게 두면은 메이트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게 좋죠. 우선은 게임은 이렇게 체크 빠지면 요 체크에 메이트가 된다는 거. 예, 요거는 이제 알고 뭐 자기가 지는 수순은 알고 지는 게 또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분이 애초에 목적은 우선 잘 달성을 했어요. 시간을 많이 쓰는 건데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시간 다 쓰기 직전까지는 약간 불리한 상태에서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 아쉽다라는 개념이 뭐 좀 더 나은 게임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했는데, 뭐 그 못했던 건 그건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앞으로 만약에 이제 그 정말 센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이 정도 게임만 한다 하더라도 배우는 게 있거나 이 레벨보다 좀 낮은 레벨을 싸우는데 조금 더 쉽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제가 만약에 저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저 모스크바네 체코픈 다음에 갈 때 저 반성하는 게 좀 있는데 저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정말 코로나가 잘 이제 좋게 해결이 돼서 체코 오픈을 다시 한번 가가지고 좀 더 나은 결과를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그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보면서도 제가 배우는 게 꽤 많은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성장을 해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부터 그 다음 제자들 하면서 제 개인 수업을 하면서도 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반성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도움을 많이 받는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번 게임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쨌든 이분 이제 요 영상을 보시면서 어쨌든 같이 좀 뭐 연습을 한달까? 하여튼 좀 최선을 다하면 당장에는 그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좀 더 나은 발전적인 계기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영상을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